오빠는 견심견성이라는 말도 모르느냐. 여러분 견심견성이 뭡니까? 우리말로 쉽게 풀이해드리면 이겁니다. 뭐 눈에는 뭐 마모인다는 뜻입니다. 견심견성. 오늘 제목은 비난받았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여러분 비난받는다는 것은 질책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또 지적받는 거하고도 다르고 비판받는 거하고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핵심적인 차이는 이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건드리면 그게 비난이 됩니다. 비평은 잘했다 못했다가 비평이지만 비난은 인격을 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좀 지저분하다. 집이 좀 지저분하네 라고 말하는 건 지적입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 근데 비난은 집이 지저분하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살림을 왜 이따위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비난입니다. 비난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인격을 건드리는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비난을 받으면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흥분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울거나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간디의 일화를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였는데 피터스라는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터스라는 교수가 간디가 유색인종이니까 굉장히 멸시를 했죠. 깔보고 얕보고 그랬었습니다. 하루는 간디가 점심을 먹으려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피터스라는 교수가 옆자리에 탁 앉더니 아주 안 이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보게 돼지와 새가 함께 식사하는 법은 없네. 비난한 거죠. 간디를 돼지 취급한 겁니다. 자기는 새고 간디는 돼지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나정일 선생님께서 기한이 앞에 가가지고 이보게 돼지하고 새는 같이 식사하는 법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기한 씨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이는 많으시고 열은 받고 대답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황스럽죠.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수님. 제가 다른 자리로 날아가겠습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열받았겠죠. 그래서 다음에 걸리기만 걸려봐라 하면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기간이 된 거예요. 간디가 시험을 치면 엿을 먹여야지 하면서 교수님이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디 시험 성적을 보니까 만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간디를 불러다 놓고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여보게 길을 가다가 돈자루와 지혜자루가 떨어져 있다면 어떤 자루를 줍겠는가? 한 자루밖에 주울 수가 없다네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혜자루, 돈자루, 네. 돈 많으시잖아요. 돈자루. 얼마냐에 따라서 틀리다. 이러면 분위기가 또 이렇게 다른 길로 샌단 말입니다. 간디는 돈자루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아주 또 안 이꼽다는 눈으로 나 같으면 지혜자를 선택했을 거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뭐 각자 부족한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이 거의 이제 히스테리 상태에 이제 빠졌습니다. 여러분 히스테리 뭔지 아시죠? 신경과민증 같은 거 건드리면 폭발하는 상태. 그리고 이성적 판단을 잘 할 수 없는 이제 히스테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간디 시험지에다가 홧김에 이렇게 써버렸습니다. 이디엇이라고. 멍청이. 채점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간디한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뭐라고 했을까요? 교수님, 제 시험지에 점수는 없고 교수님의 서명만 있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교수님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디의 일화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향기노트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비난받았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이? 네, 그런 표정 지으실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의 감정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길래 비난을 할까요? 송나라 때 소식이라는 대학자하고 불인이라는 고승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참선도 같이 하고 수행도 같이 하고 공부를 같이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라는 학자는 늘 불인이라는 고승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려먹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둘이 같이 참선을 하다가 소식이라는 학자가 불인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볼 때 내가 뭐처럼 보이느냐? 불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처님이 아니고 세존불처럼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중에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세존불이라고 하거든요. 그 세존불처럼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식이란 사람이 음흉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는 뭐처럼 보이는 줄 아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처럼 보입니까? 라고 했더니 너는 개똥 위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인의 얼굴이 불그락 했겠죠. 그리고 이 소식이란 사람은 자기 여동생한테 가서 이 일을 막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불인을 골탕을 확실하게 먹이고 왔다. 그래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동생이 오빠를 막 나무라면서 이러는 겁니다. 오빠는 견심견성이라는 말도 모르느냐. 여러분 견심견성이 뭡니까? 우리말로 쉽게 풀이해드리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뜻입니다. 견심견성. 불인은 오빠에게 부처처럼 보인다고 했으니까 불인의 마음은 부처고 오빠의 마음은 개똥이다 라고 했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비난받았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뭐겠습니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라?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측은지심. 측은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막 비난하잖아요. 여러분의 인격을 건드리잖아요. 아니면 이유 없이 여러분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짜증을 내거나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측은지심.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 중에 하나인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잖아요. 그 성선설을 주장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마음을 근거로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선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 불쌍히 여겨야 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견심견성이라고 그랬죠. 누가 여러분한테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까? 화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짜증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피테스라는 교수는 간디를 무시했죠. 왜 무시했습니까? 간디의 인품보다 낮은 인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간디의 인품은 어떻습니까? 더 높은 인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그렇게 받아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격을 건드리는 비난을 막 해대면 아이고 불쌍해라 네 삶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면 측은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삶이 좀 더 향기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